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오늘 시장은 최근의 극심한 변동성에서 다소 벗어나는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대1 무상증자의 권리락을 적용받는 오늘 LB는 4월 1일 신주 상장 전까지는 시총이 반토막 난 상태로 시총 18위에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9%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와 외인의 매수 진행으로 장 초반 잠시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외인도 매도로 돌아선 이후에 최근 중에 가장 좁은 포간에서 등락하며 약보합권을 유지하다가 3045.71포인트 0.28% 하락한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반등 추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캔들이었습니다. 0.06%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외인기관 양매도가 지속되었지만 극도로 좁은 포간에서의 변동성을 보이며 오후장 양매도 폭 감소로 강보합권을 진행하다가 926.90포인트 0.15% 상승한 십자 양봉 도지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2147억 매도, 기관은 3161억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736억 매도, 기관은 257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69%, 코스닥 81.1%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2.4조, 코스닥 9.7조의 규모로 수급이 부족한 다소 루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공이 최근의 강한 변동성에서 지극히 짧은 캔들이 나타나며 변동성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일본은 강보합, 중국은 1%대 약세 등 중하권은 약세를 진행했고 미국 선물은 강세에서 오후장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LG화학, 기아차, 포스코 등의 강세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바, SK이노베이션 등의 약세가 혼조되었고 코스닥 대형은 알테오젠, 제넥신, KMW, LB의 강세와 셀트리온 계열 등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창투사의 초강세와 휘토류, 마켓컬리, 여행, 건설, 사료, 조선 등의 강세가 있었고 쿠팡, 정유, 디지털 화폐, 해운 등의 약세가 있었습니다. 권리락 적용일을 맞아 기준가가 38,950원으로 정해진 HLB는 권리락 당일의 일반적인 갭 상승 상황에 연동하며 L생은 7.46%, LB는 2.31%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장 시작 직후에 권리락에 의한 저가 착시 효과로 9.37% 42,6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하며 최근 반등 이후의 최고점을 경신했지만 수급은 짧게 중단되었고 이후에 4만원 대마디 부근에서 거래량 없이 길게 횡보를 진행하다가 2시 이후에 시초가 아래의 음봉으로 눌리는 매물 집중도 잠시 있었지만 공방 끝에 5일선을 지지하는 긴 윗골이 음봉 도지로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8.86%, 평균가 4538원, 전일의 105%인 147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주가 흐름의 방향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프로그램은 국내 계좌 외인의 지속적 매도 우위로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무증 권리락으로 모든 기준선이 다 바뀌었습니다. 41,250원 이 저항을 오늘 장초반 강하게 시도했지만 결국 윗꼬리가 달렸고 얼마나 조기에 이 41,250원 라인을 돌파 안착하는지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상에 표시되는 이 거래량은 1대1 무증에 의해 일제히 약 2배로 조정된 상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250원과 38,400원 사이의 이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없고 아래로는 34,450원의 지지선은 이탈되어서는 안 될 최종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랠리 주막과의 병용으로 간암과 폐암에 대한 임상 결과가 AACR에서 발행하는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발표되었다는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중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서의 이상 결과 객관적 반응률이 ORR은 34.3%, 12개월 생존율은 74.7%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간세포암 1차로서 최적의 조합으로 인정받고 있는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병용요법에 필적할 만한 결과라며 대체 치료제 기대감에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의 2월호에서 하이라이트 이슈에 선정되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간세포암 병용 이상에서 완전관의 CR도 1차에서 1명,
2차에서 2명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간세포암은 현재 1차 치료제로서의 리보세라니까 카밀렐리 주막가의 병용으로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이며 환자 모집이 마무리 단계라 일부 탑라인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폐암 2차 치료제로서의 임상에서는 ORR 30.9%, DCR 81.9%를 보였고 중국에서 항서제약은 3상을 진행 중입니다. 폐암에서도 한 명의 CR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로써 리보세라닙이 관여된 완전관의 사례는 간암, 폐암, 식도암, 위암, 혈액암, 뇌종양까지 10개의 암종 15개의 적응증에 이르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적응증과 우월한 약효를 임상 과정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엔젤 스터디의 프리-NDA 미팅에서의 1차 지표 미달로 인한 fail이라는 단어로 금융당국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 장중에 조선비즈의 보도로 뒤집어졌고 LB는 아직도 주가상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리보세라닙의 약효에 대해 그리고 해당 임상의 프로세스에 대해 금융당국과 일개 기자가 그러한 판단과 확정적인 듯한 보도를 한 것이 얼마나 무지함 또는 나쁜 의도였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LB는 이 장대음봉의 쇼크를 회복 중에 있고 회사는 결의를 이미 다지고 공표한 상황입니다. 타 암종의 괄목할 데이터는 확보되고 있지만 엔젤 스터디 최종 결론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맞았었는지.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가 형성되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상승으로 기존 테마들이 강세 로테이션 후에 파평윤 씨가 대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회사들의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장에서 무상증자가 일종의 테마로 형성되어 박셀바이오, 휴젤, 셀리버리 등의 강세가 이미 있었고 최악의 상황에서 HLB와 엘생도 무상증자 결정으로 반등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 후에 알테오젠도 1대 0.5주 무상증자 결정으로 4거래일간 30%의 강한 반등을 시현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반토막의 단기 폭락을 보이고 있는 올리패스는 오늘 장중 1대 0.5주의 무상증자 결정에 11%대까지 반등했지만 길게 윗꼬리를 달고 2%대로 마감했고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장중 1대 0.5주 무상증자를 결정하자 13%대까지 급락을 보이다가 일부 밑꼬리를 달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테마도 또 그 흐름도 시장이 더 자세히는 흐름을 지배하는 주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종목별로의 위치와 매집 수준 등을 분석하며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테마만을 쫓아다니는 습관은 이제는 버리셔야 하는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리고 경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